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어제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대구, 경북에서 약 10년 만에 최악의 공기질 상태를 보였습니다.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는데요. 자, 오늘이 지나면 대부분 황사가 한반도를 지나가긴 합니다만 일부는 오는 31일까지 잔류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라고요. 경남 하동에 있는 서당에서 잇따라 폭행과 학대가 일어나 논란입니다. 성적인 고문과 함께 상습 폭행이 학생들 간에 자행되고 있었는데요. 서당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자, 서당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해자 처벌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중국발 김치 논란이 삼계탕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은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후 대비로 가입한 퇴직연금으로 ETF에 투자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도 알찬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중국발 김치 논란이 삼계탕에까지 이어졌는데요. 중국의 포털 사이트에서 삼계탕을 검색하면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중국 광둥성 지역에 유사한 형태의 탕 요리가 많은 게 이유라고 주장하는데 모양에서 조리법까지 삼계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김치와 파오짜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헛웃음 섞인 반응이었는데요. 하나둘 이어지는 거 보면 도대체 왜 이러나 묻고 싶어집니다. 중국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조법종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치도 자기네 거다. 윤동주 시인도 자기네 사람이다. 아리랑, 판소리. 자, 중국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글쎄요, 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이 어찌 보면 이제 문화적인 약간의 그 열등감, 예. 그 자기들의 어떤 부족함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작용된 것, 그런 것 플러스 해가지고 예. 역설적으로 중국의 어떤 자국 우월주의가 이제 막 발로되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19세기 이래 서구 열강에게 침략당했던 그 어찌 보면 아픈 치욕의 역사를 극복하고 90년대 이후 그 개혁 개방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했고 이제 군사적도 상당히 회복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마지막으로 취한 것은 그 역사 공정을 통해서 중국 내 그 소수민족의 모든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동북 공정이 이제 대표적인 예도 되겠습니다만 그걸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의 위대한 중화우수한 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홍보하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의 이런 문화를 그 왜곡된 우월주의로 지금 마구 표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국이 자기네 역사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이제 주변국들의 문화까지 넘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역사 공정에서 문화 공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문화적 열등감, 자국 우월주의 다 알겠는데 그러면 본인들 것으로 하면 되지. 왜 자꾸 그 남의 것을 이렇게 우기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사적으로 알고 봤더니 그 고구려사를 비롯한 그 한국의 상당수 역사가 중국의 역사이고 티베트이든 아니면 저 신강 위구르 쪽이든 그 북방 몽골 쪽이든 다 이제 자기네 역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문화도 알고 보니까 자기네 문화다가 되는 거죠. 결국은 역사를 먹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일상까지도 자기네 역사에 자기의 문화에 포섭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당히 우려할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한계점에 지금 다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우기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근거라는 것을 보면은 그 중국의 묘한 논리가 중국 그 현재 구성하고 있는 민족이 56개 민족입니다. 그게 하면 한족까지 포함해서 56개 그 여러 민족이 있는 다민족 국가인데 다민족 국가의 문화가 결국은 중국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논리인데 그
이제 다민족 국가로 돼 있는 뭐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러시아 국민이나 미국 국민은 있지만 그 러시아 국민의 모든 문화가 다 결국 러시아 문화다. 미국의 모든 그 민족의 문화가 미국 문화다라고 얘기하기는 이건 그 논리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이탈리아 민족이 있고 슬라브 민족이 있을 수 있고 아시아계 민족도 있고 각각 그 민족의 독자성은 인정해 주는 건데 중국은 그게 아닙니다. 중국 안에 있으면 다 중국 문화고 그걸 중화 문명 문화라고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그게 중국 문화다라는 논리로 가다 보니까 우리 그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이 지금 포섭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족의 그 전통 문화였던 뭐 아리랑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이걸 자기네 민속 문화라고 하고 결국은 중국 문화다라고 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완전히 뭐 이식으로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거죠. 한마디로 중국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민족의 문화일 뿐인 거지 중국 문화가 될 수는 없는 건데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으면 모두 역사와 문화는 자국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 건데. 좀 쉽게 설명하면 놀부심보죠.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놀부 땅에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몽골의 징기스칸도 중국인이다 이런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몽골인들이 제일 중국인들을 싫어하는데 바로 이 자기들의 그 최고의 영웅인 징기스칸도 중국인으로 변질을 시켰기 때문에 몽골에 가면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매우 악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몽골이 중국을 엄청 싫어합니까? 그렇죠. 중국을 몽골을 분단시켜서 지금 몽골의 상당수 땅을 내몽골 자치구로 지금 중국이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몽골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악감정과 어찌 보면은 자기들의 역사를 완전히 그 난도질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그 안 좋은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그 역사 공정에서 문화 공정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 동북 공정의 연장으로 지금 봐야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역사 공정은 이것이 민간이나 그런 쪽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의 어떤 연구기관 또는 정책기관들이 추진을 했다면. 그 최근의 양상은 좀 달라진 것이 그런 역사와 중국 우월주의적인 교육을 받은 젊은 중국 네티즌들이 거의 어찌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의 역사 공정은 정부 쪽에서 했다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당수 양상은 그 애국주의에 충실한 젊은이들이 자기네 혈기로 알고 봤더니 이거 다 우리 거구만 왜 저놈들이 우리 거 뺏어갔어 하는 식의 좀 말 그대로 그 경도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중국적 국뽕에 빠진 그런 네티즌들의 활동이 상당히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더 무서운 겁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자발적인 자기 소신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확신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인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유튜버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즈찌라고 그 1000만이 넘는 그런 유튜버가 김치 담그는 걸 영상으로 맞습니다. 촬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민간 주도 이게 일환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그 왜곡되거나 편향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우리 중국의 문화였고 중국의 내용을 저 한국이라는 애들이 가져가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억지로 우기고 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지켜야겠다 이런 식의 그런 행동들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김치를 담그면서 이거 우리의 전통 문화고요. 우리의 아주 고유한 음식이에요. 이렇게 그냥 서슴없이 자기 스스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상당히 우려될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해시태그도 뭐 중국 전통 음식 이런 식으로 달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자, 일부 누리꾼의 주장인가 싶다가도 뭐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뭐 사전이나 매체까지 등장하는 거 보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좀 우려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그 인터넷 공간이 어찌 보면은 그 어디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참여 인터넷에 각종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개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위키백과라는 것이 그런 경우거든요. 예, 그렇죠. 그걸 그 개인들이 참여해서 수정할 수 있고 그것을 검증받아서 자기들끼리 그것을 확인됐다 하면 그것을 대표 견해로 설정하는 방식의 집단 지성형 그 지식 그 매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바이두 같은 경우나 그 중국의 대표적인 매체들도 그런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누적이 돼버리면 진실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실제가 진실이 돼버리는 그런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누리꾼들이 그렇게 한다고 치자고요. 예. 중국의 학자들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은 그래도 다 알잖아요. 근데요, 저희가 예. 동북공정을 하면서 경험한 중요한 사실이요. 예. 거기 원칙이 몇 개 있었는데 핵심은 학자들이 연구는 해라. 예.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취합해서 당이 경하겠다예요. 예. 그러니까 학자들은 자기의 그 독자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예. 당이 원하는 내용만 선택해서 우리의 입장으로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국가가 선별해서 내보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공정의 그 결과물은 국가의 그 방향과 내용에 맞춰서 목적에 부응하는 결과만을 자기들이 완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중국 학자들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양심적이라고 할까요? 학문적으로 보면 이건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걸 자기들도 논의하다 보면 공감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그 개인일 뿐인 거예요. 개인의 의견일 뿐인 거고 예. 실제 결과물은 그 당에서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의 정책기관에서 정하는 원칙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목소리 내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사실. 그렇죠. 중국에서는 지식 분자일 뿐이고 지식 노동자일 뿐이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정책 그 기관 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중국이라는 사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이 그 여론에 의해서 수렴되고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 과거 일본의 그 독도 영유권 주장,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이런 주장들에서 그 하나하나씩 대응하면 이슈화가 아무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어떻게 보면 대응하다 보면 이슈화가 되는 게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우리가 너무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좀 그 자극하고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면서도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없는 내용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마치 어떤 그 공유된 내지는 일반화된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상황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그 건 바이 건 대응하는 방식의 그 지금의 형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중국의 이런 논리가 감히 먹히지 않을 정도로 어찌 보면 아주 그 체계적이고 그 아주 꼼꼼하고 아주 완벽하에 가까울 정도의 그 내용과 논리로 무장한 우리만의 어떤 그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 역사 문제나 이런 문화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그건 아니야 하는 지극히 수동적인 대응만 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논리와 내용이 완벽하고 너무 견고하다면 감히 공격도 할 수 없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그 내용을 제가 그래서 어떻게 돼 있길래 했나 봤더니 우리의 그 위키백과니 아니면 관련된 그 사이트들에 올라와 있는 게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렇군요. 삼계탕만 봐도 이게 기껏해야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문화와 내용들을 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내서 예컨대 그 북한에서 특히 개성 지역에서 인삼 닭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삼계탕적인 원형은 꽤 오래전부터 원래 고려 시대부터 이미 그 닭을 삶아 먹고 하면서 그런 약이었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약재를 넣어서 먹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삼이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 삼계탕의 그 원형이고 뿌리였던 건데 그런 설명이나 보완 자료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일제강점기 때 닭에다가 인삼가루 넣어서 먹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써놨으니 중국 애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아도 한참 우습게 알겠죠. 그렇군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준비와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라는 이 문제가 저는 그 문제였다고 보고요. 이걸 빨리 우리 스스로 견고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역사나 이렇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쭤보는데 아무리 논리가 탄탄하고 뭐 침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국제사회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엄청 홍보가 그리고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유와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사실은 어찌 보면 역사학자로서 학자는 열심히 연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그 연구 결과가 적절하게 그 공유돼서 공감되는 그 프로세스 과정이 그 제대로 잘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역사 교육이 입시 위주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가 요즘 가끔 젊은 친구들이 이거 얼마 전에도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역사 경험치 없어도 난 몰라. 별 문제 없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역사 교육에서 시험 위주로 입시 위주로 짜여서 달달달 외우게 하는 교육이 이런 결과를 역설적으로 낳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교육 그 매체를 통해서든 또는 그 교육 과정에서 또는 매체를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이 공유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걸 저희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알겠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 일본은 최근에 역사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엄청 이런 그 말 그대로 자뻑에 빠질 정도의 그 자국민적 우월주의의 그 논리들을 막 이게 내치든지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대응을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구체적인 반응이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박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다시 한번 이런 주장할 때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법종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의 경계인 이집트 시나이 반도 서쪽에 건설된 세계 최대의 운하인데요. 최근 에버 기분호가 자초돼 백길이 막혀서 곤란한 상황이 이어졌죠. 다행히 지금은 통행이 재개가 됐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이 운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스웨즈 팽하, 2번 스웨즈 운하, 자 3번 수우미 양가, 4번 수에즈원이 부릅니다. 원하고 원망하죠. 그대만을.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햇섭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자,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받고 난 후에 갑작스럽게 위독한 상황으로 사망하셨는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돌아가신 건지 의문이 생겨서 어머니와 유사한 사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어머니의 병력뿐 아니라 당시 체중, 수술 부위 사진 등이 치료 사례로 버젓이 게시돼 있었는데요. 게다가 게시자는 다름 아닌 수술을 진행한 의사였습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해당 의사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의료 정보를 게시한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수술 후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황망하고 수술 과정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인터넷에 개인정보까지 게시를 했다니까 좀 화가 많이 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처벌할 수 있다. 2번, 처벌할 수 없다. 예, 이건 뭐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 사망한 사람이라고 해서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1번, 처벌할 수 있다입니다. 예. 의료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 업무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작성, 교부 업무 등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다른 사람의 정보에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유사한 판례에서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비밀 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예. 또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비밀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되고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은 환자가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어머니의 의료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한 의사는 의료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망한 환자 정보라고 해도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내용도 있을까요? 네, 추가적으로 3월 30일 오늘 개정된 의료법이 또 시행이 되는데요. 예. 개정된 내용으로는 이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예. 의료법 제27조 제5항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이 됐는데요. 예.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은퇴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 재무관리 고민이신 분들,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서둘러서 상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남겨주셔도 저희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상담 문자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요. 재무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서둘러서 빨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